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타인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쇼펜하우어의 말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말라고들 하죠. 물론 내 호의가 제대로 된 사람에게 전달된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거나 그저 이용하기 좋은 대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호의를 베풀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비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좋은 비밀은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안 좋을 때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들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내 진짜 모습을 전부 보여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보여주는 게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결국은 남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적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할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는 아라비아 격언이 있듯이 비밀은 지키면 내가 주인이 되지만 털어놓는 순간 내가 그 비밀의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화라는 열매도 결국 침묵이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법이라죠.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지기 마련이니 과묵함이야말로 처세의 기본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능을 크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그 재능을 감추는 가면을 쓰는 거라고 해요. 재능은 과시하는 순간 누군가의 공격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상대방 앞에서 내 우월함을 드러내면 그 사람에게 열등감이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결국 복수심을 사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은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못하다고 느끼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네요. 어릴 때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쩌면 그 이유가 각자 살아온 세월만큼 서로 달라져서 더 이상 공통점이 희미해졌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내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 뛰어난 점을 너무 과하게 드러내지 말고 재능을 보일 때와 감출 때를 잘 구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라는 거죠. 슬픔을 겪고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굳이 얘기하지 말라는 조언도 있어요. 왜냐하면 슬픔은 공유한다고 해서 좋을 게 없고 기쁨이야 나눌 수 있지만 슬픔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물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 슬픔을 위로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탓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원래 타인이나 세상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무리 친해도 남은 남일 뿐이고 인간은 누구나 혼자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이라고 해요. 모든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합니다. 약간의 근심이나 고통, 고난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 밑바닥에 묻은 때를 씻어내지 않으면 그 배는 제대로 항해하지 못하듯이 사람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결국 행복과 불행은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슬프다고 해서 좌절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의 슬픔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니 혼자 있는 상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에 바로 반박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이 나를 보는 시선과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불균형 때문에 종종 상처받고 괴로워진다고 해요.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할 때 미움과 증오가 생겨 정신적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데 굳이 반박해야 한다면 먼저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 이익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리석어서인지 파악한 뒤에 반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의견과 정반대되거나 가치관이 다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즉시 반박하는 건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가 원래 고집이 세서 다른 말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일부러 내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반대 의견을 말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전자라면 그냥 웃어넘기면 그만이지만 후자라면 그 속에 있는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전한 논쟁은 물론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고 교활하게 속마음을 캐내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꺼낸 사람을 만났다면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경계심을 갖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설령 그 사람이 천하고 가련해서 비웃음을 사기에 충분하더라도 그의 인격 자체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런 존재도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는 태도가 오히려 현명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어쩌면 영원하거나 불멸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사람의 천성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지나치게 다정하면 오히려 무례를 부르기도 하고, 인간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 쓴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위험을 무릅쓰고 땀을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기에 남을 인정하는 말은 해도 무시하는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라는 거죠. 인격을 무시하는 공격적 태도는 늘 비이성적인 말과 함께 온다고 하니 늘 조심해야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니 그에 따라 태도나 행위도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해요. 말이나 표정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건 무익하고 위험하며 우스꽝스럽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아서 칭찬을 받으면 아무리 이빨의 소리라는 걸 알아도 흐뭇해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런 면이 어리석고 별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걱정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해요. 정작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다수는 오히려 내가 문제에 빠졌다는 사실에 은근히 기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지금의 마음 평화를 잃으면 안 되니까 불행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걱정은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 걱정을 키우는 상상력을 억제하라는 거죠. 걱정이라는 건 마치 모래성 같아서 아무리 공들여 쌓아봤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해요. 괜히 그 생각에 시간을 들여봤자 결국 허무함만 남기 때문에 정말 불행이 눈앞에 닥치기 전에는 미리 고민하지 않는 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결국 누구나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지는 내가 혼자 있을 때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만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건 결국 노예가 되는 길이라고 해요. 노예는 주인을 계속 의식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따라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래서 절대 노예로 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생각과 상상으로 큰 즐거움을 누린다고 해요. 그런데 행복이란 게 도대체 뭘까? 사실 세상을 여기저기 둘러봐도 아주 대단한 걸 얻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엔 고난과 고통이 가득하고 인생 자체가 괴로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를 바로 행복하게 만드는 건 내 마음이랍니다. 마음이 밝고 명랑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해요. 또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어떤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내 의견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도 하죠. 결국 행복하게 사는 건 불행하지 않게 버티는 것과 같다는 말도 됩니다.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자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말처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면 그만큼 마음이 밝아지고 행복도 커진다는 거죠. 나무가 튼튼해지려면 바람이 필요한 것처럼 인간이 건강해지려면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이라는 거죠. 행복의 대부분은 건강에서 시작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질투하는 건 나보다 나은 처지의 사람을 볼 때 생기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더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끼게 되죠.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거나 들을 수 없는 분들, 한 끼 식사도 힘겨운 분들도 분명 우리 주변 어딘가에 존재하니까요. 그러니 사랑도 미움도 하지 말고 비밀도 말하지 말고 남을 무시하거나 남의 의견을 함부로 반박하지도 말고 걱정도 굳이 떠벌리지 않는다면 더 나은 인생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조언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이 참 슬프기도 하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하루라는 시간도 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건 탄생이고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와 같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건 인생의 황혼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첫 40년은 스스로 쓰는 소설이고 나머지 30년은 그 소설을 해설하는 시기라는 이야기도 있죠. 우리는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건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니까요. 물고기는 물속이, 새는 공중이, 두더지는 땅속이 편한 것처럼 각자에게 맞는 환경이 곧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궁정에서의 생활이 좋다고 느끼는 건 아니듯이
인간이 함께 모여 사교하는 것도 어떤 면에선 고독이 두려워서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의 숙명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교를 잘하는 사람은 대개 평범한 사람으로 봐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외롭게 지내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도 하죠. 헤라클레스처럼 엄청난 힘을 지닌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에만 매진한다면 타고난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슬픔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처럼 인생의 많은 시간을 남에게 맞추려다 보면 결국 내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내 모습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 합니다. 돈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바닷물과 같다는 유명한 말도 있는데요. 돈을 빌려달란 요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드물어도 빌려줌으로써 친구를 잃을 가능성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남의 사상만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 사상은 발전하지 못하고 상상력도 시들어버릴 거라고 해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 생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남들이 가진 상황을 무턱대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상황은 그 사람 성격에 맞을 수는 있어도 나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상황에 놓인다면 오히려 더 불행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커다란 모자이크 같아서 너무 가까이에서 보면 전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해요. 조금 떨어져서 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저걸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현재 결핍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괴로울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적을수록 고통도 적어진다고 합니다. 활동 범위를 조금 줄이면 마음의 동요를 줄일 수 있지만 정신적인 활동까지 제한하면 권태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지나친 방탕이나 쾌락에 빠져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분노나 격정 같은 강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정신적 긴장이 계속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음식도 적당히 조절하며 욕망을 다스리는 생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청년기엔 주관이 지배하고 노년기엔 사색이 지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청년기는 작가로 활동하기 좋고 노년기는 철학에 어울린다는 뜻이죠. 실천에 있어서도 청년기에는 순간의 인상과 주관으로 결심하지만 노년기엔 사색을 거친 후에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실패가 확정되어 보이는 상황에 놓였더라도 한 줄기 희망이 보인다면 절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어도 어느 한쪽에 작은 빛이 새어나온다면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 작은 빛이 결국 세상을 밝히고 우리 앞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거운 먹구름만 보고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그러나 먹구름은 언젠가 거치게 되어 있죠. 진정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빛을 붙잡고 험난한 파도를 향해 뛰어듭니다. 차원이 높은 숭고함은 결국 시련 속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연이 거센 폭풍을 불러오면 주변은 암흑으로 덮이고 땅에는 나무나 풀도 보이지 않는 광경이 펼쳐질 수 있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고통이나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모든 걸 통찰할 수 있는 인식의 순수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객관적 인식과 냉정한 통찰은 수많은 시련 속에서 살아남는 데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고 무모함과 과격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뿐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쇼펜하우어가 전한 인간관계에 관한 지혜들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내용들을 곱씹으면서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늘 지혜롭고 평온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